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바이오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3월에 파이널 리뷰 이슈, 5월 16일에 시판 이슈가 있는 아주 강력한 종목이고요. 역사적으로 한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재료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HLB가 있기 전에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2차 전지가 이 정도구나.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이어갔는데요. 자, 항상 대단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듯이 에코프로가 있기 전에 테슬라가 있었고, 테슬라가 있기 전에 카카오가 있었고요. 카카오가 있기 전에 삼성전자, 신만전자가 있었죠. 항상 고점을 찍은 종목은 하락을 했고요.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면서 상승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작년에 치고 올라간다, 이게 곧 유행이 끝나겠구나, 내려가겠구나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미래의 10년치 20년치 성장이 뉴스로 도배가 되면 10년 20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해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등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종목이 100만원 200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나 몇백 프로 이상 올랐는데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 심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대형 이슈가 폭발했잖아요. GTX 객통이다, 재건축 이슈다,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대형 이슈가 21년도 인근에 엄청나게 터지면서 부동산 시세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샀죠. 많이 샀으니까 주문이 밀린 거고, 주문이 밀리게 되면 그때 시세가 폭발하는 거예요. 물건은 제한적인데 사람들이 그 해에 많이 샀으니까 물건이 딸리면 시세는 폭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었죠. 물건은 제한적으로 한정 수량인데 주문자는 많으니까, 분양자는 많으니까, 매수자는 많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죠. 그 당시에 신차 시장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2천만 원인데 여기에 200만 원을 얹어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비싼 현상들이,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더 살라고 하니까 물건이 딸리죠. 딸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왜? 예전에 대부분 샀으니까. 이제는 매수 여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HLB 같은 종목이 올해 왜 올라갔냐? 이 수량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니면 대규모 자산가들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 HLB를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진양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증권사에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강남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자산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매도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확률은 더 높다.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 그 뒤에는 저도 사실은 몰라요. 1년 정도의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는 항상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거죠. 매도와 매수의 법칙을 이해하시고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매수자가 얼만큼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얼만큼 올라갈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HLB는 현재 대장 주면서 한정적인 수량,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물량을 대부분 흡수해 갔어요. 개인들은 대부분 팔았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장기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입부죠. 대폭발이 일어나면 2차 전지나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런 대형주들을 팔고 이런 종목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슈가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에코프로를 뛰어넘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위, 그러니까 마진율 98% 이상 되는 말도 안 되는 약물이 출시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매출로 이어지는 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과연 얼마나 뉴스에서
좋은 정보를 얼마나 뿌려주는지, 마케팅 해주는지, 유튜브 방송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얼마나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4만원대, 5만원대 인근에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자분들이 못 버텨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분들한테 뭐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HLB 분석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돈 버시라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HLB 다음 종목이 이제 셀트론이죠. 셀트론도 이제 재차 상승기가 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 셀트론은 10만원 중반대부터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24만원 찍고 이제 18만원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한 20만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 방송 보시면 분석해드린 거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전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탈락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폐를 이제 미국에서 대량으로 뿌리게 됐을 때 이제 그 화폐들이 어딘가에 몰린단 말이죠. 뭐 비트코인에 몰릴 수도 있고 금에 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HLB 같은 종목에 이 화폐들이 몰릴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매수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화폐를 많이 뿌려서 시장에 내놓게 되면 결국에 투자 시장으로 그 화폐들이 몰리면서 초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관련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업황이 많이 안 좋다고 늘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건 있어요. 화폐를 또 많이 찍으면 이 종목이 어쨌든 대형주고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삼성이란 종목은 굉장히 제한을 받으면서 그 돈들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뜨고 있죠. 좋았던 종목이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산가들이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1등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항상 2등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코로나 당시에도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2배 올라갔지만 현대차는 3배 올라갔고 LG화학은 3배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집단들은 2등주나 3등주에 집중 투자해서 그런 종목들을 배띠기로 올려버리죠. 뭐 한 3배, 뭐 5배, 뭐 이런 식으로 화폐가 발행되어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1등주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등주는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나 테슬라를 올려버리죠. 이게 바로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택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버리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1등 종목을 좋아해요. 그런데 1등 종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크게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과거에 뭐 3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8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폭등을 했지 대기업주들이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자산가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집중 투자해서 대폭등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가들이 이런 종목을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권사에서 이러한 우량주들을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하고 투자를 유치를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형주 위주의 펀드 상품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매니저들이 종목을 선별을 해줍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을 만나서 PR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사시면 되고 이런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선택을 받게 됐을 때 일정 기간이 소요되다가 대폭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산가들은 항상 먼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나지만,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이게 인공지능이 뜨는구나, 이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지금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이게 당장에는 올라가면 좋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고점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10% 수익 나고 20% 수익 나잖아요. 그럼 뭐 더 사고 더 사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나중에는 물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종목도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더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더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뉴스가 도배가 되고 이슈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개인분들이 고점에 사진 않아요. 여기에 사진 않는단 말이죠. 어디부터 매수를 하냐면 보통 여기부터 매수하거든요. 이런 인근에.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더니 막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 30%, 40%막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도는 거예요. 뭐 신용 땡겨다가 매수하고, 대출 받아 매수하고, 돈 빌려서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장기 투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는 막 50% 가까이 수익이 나니까 야, 이렇게 돈 버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산 단가보다 한참 밑으로, 반토막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는데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쫙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죠. 항상 이 그래프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사람이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단 말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 제가 최고가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최고가를 뽑아냈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정확하게 딱 찍고 어느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생각을 하셔야지 장기 투자를 너무 외치면 안 됩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도 멤버십 종목으로 오늘 12%가량 상승했고요. 멤버십 관련 종목은 가입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